네, 청장님, 저 파워포인트를 좀 봐주십시오. 대기업 집단 K의 A와 B의 지분이 60대 30이고요. 계열사가 있는데 거기는 B가 대주주입니다. 근데 이 두 기업이 뭐 시간을 좀 갖고 1대 4의 비율로 합병을 합니다. 근데 그 대기업 집단에서 B의 지분이 55%로 이제 대주주가 됩니다. 과반이 넘는. 이런 과정이 있을 경우에, 이런 사례가 있을 경우이죠. 계열사 자사주를 시가보다 40% 낮은 가격에 매입하는 경우 어떤 법위반 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까? 저가 양수에 따른 이익의 증여 의제나 아니면 뭐 합병에 따른 이제 이익의 이제 증여 의제, 이런 이제 증여세 문제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상증법 제35조하고 법인세법 제52조 규정을 좀 검토할 필요가 있겠죠. 저 B가 보유한 지분을 제외하고 계열사에서요 소각해가지고 B의 지분율을 높인 경우, 이것도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까? 아무튼 자본 거래를 통한 증여세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상증법 제39조 2에 따라서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을 또 검토해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대기업 집단 K가 저 계열사를 흡수합병해가지고 지분율에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이것은 또 어떤 규정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까? 이 부분은 이제 합병에 따른 증여 의제 부분의 적정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이것과 똑같은 우리 현실의 사례가 있었습니다. 다음 파워포인트를 한번 보시죠. 이게 대림 코퍼레이션과 대림 INS 이게 똑같은 사례입니다. 당시 이준용 명예회장의 지분이 61%였고요. 이해욱 부회장의 지분이 32%였습니다. 이해욱 이 부회장이 대림 INS의 절대적인 대주주입니다. 근데 일감 몰아주기로 기업 가치를 엄청나게 상승시키죠. 정말 그 대림에서 이 대림 INS에 몰아준 게 2012년에는 90%까지 일감을 몰아줬고요. 평균적으로 대림 계열의 그 계열사들의 거래를 한 70% 정도까지 일감 몰아주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대림 INS의 이해욱 부회장의 지분은 2010년도에는 72.5%였는데요. 이런 성장률을 통해 가지고 89.69%까지 이해욱 부회장의 지분이 높아집니다. 대림 INS예요. 또 이 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그 자사주를 헐값으로 매입한 게 있었습니다. 전문가들 같은 경우는 당시에 대림 INS보다 그 매입한 자사주 주당 평균 가격을 89,000원 정도로 상정을 평가를 했었는데 실제 매입가는 약 39%인 35,000원에 자사주를 매입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 과정에서 1대 4.19 비율로 합병을 해서 대림 코퍼레이션의 지분 구조가 이해욱 저 아들의 지분이 52.7%를 차지하게 되고 이준용 명예회장의 지분은 40.7%로 대주주가 바뀌게 됩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국세청에서는 2016년도에 대림 코퍼레이션에 대한 세무조사를 했습니다만 아까 말씀하셨던 법위반 사항들을 살펴보셨습니까? 개별 납세자에 대한 사항이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긴 없습니다. 좋습니다.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 그 자사주를 40%보다 낮게 매입한 경우에 상증법 제35조, 법인세법 52조를 검토해야 될 것이고요. 그 계열사가 B가 그 이해욱 지분이죠. 자기가 보유한 지분을 제외하고 소각해가지고 본인의 지분율을 높인 경우에는 상증법 제39조 2를 검토할 수가 있고, 대기업 집단 K가 계열사를 흡수합병해서 지분율에 변화가 생긴 경우에 상증법 제38조 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을 검토해본다고 했습니다만, 지금 16년도에 세무조사가 있었습니다만 국세청은 이거에 대해서 어떤 규정을 검토해서 어떤 법적인 처벌들을 내렸는지 얘기할 수 없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2019년도에 다시 한번 대림 코퍼레이션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6년에는 정기조사했고 19년 현재는 부정기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에는 이 세무조사를 할 때 2015년에 생겼던 이런 지분 변화에 대해서는 전혀 검토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회계연도에서 이 부분을 빼버렸기 때문입니다. 당시에는 이 부분을 아예 검토하지 않고 2011년부터 14년 회계연도만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했습니다. 2015년을 제외한 것이죠. 왜 그랬는지
왜 당시에 정기조사를 하면서 이 중요한 법적 검토사항 인을 안 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 제가 뭐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고 정확한 내용을 알지 못합니다. 다만 이제 대기업의 경우 5년 단위로 이제 순환 조사를 하면서 또 그 순환 조사 대상 지속 연도가 있습니다. 뭐 그 부분만 보통 일반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2019년에 하고 있는 이 부정기 조사에서 아까 청장께서도 인정하셨던 저런 구조의 흡수합병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검토할 조항이 많습니다. 이 부정기 조사에서 저런 조항들 꼼꼼하게 챙겨보셔서 이 대기업의 이 불법, 편법적인 상속 문제, 결코 승계 문제에 대해서 일침을 가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이제 대기업이나 사주 일과의 이런 불공정한 탈세 행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중점 관리 분야로 선정을 해서 엄정하게 지금 관리하고 또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